10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기간 내걸렸던 현수막 처리에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쉽지 않다 보니 대부분 소각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어제 해단식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건지 김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진상규명이 부진해지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해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직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이번 총선 기간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가 잇따라 합동분향소를 찾았고 민주당 청주권 당선자 4명은 물론 비례대표로 재선한 용해인 의원까지 거듭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확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세월호 10주기에 열린 충북도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다시 한번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범야권은 189석을 차지해 21대와 여야 의석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반영된 만큼 여당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본 겁니다. 여당에서도 변화된 태도로 임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원내가 구성이 되면 강력하게 우리 충북 당선인들과 힘을 합쳐서 어렵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역시 국정조사의 특조위, 특검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미완의 진상규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쟁에 머물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오송 참사 이후 검찰은 지난 9개월간 수사본부를 꾸려 30명을 기소했지만 시간만 끌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2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개강을 미루거나 수업 출석 기준을 완화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의 반발로 건국대 의대와 의전원 개강이 또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오는 29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 겁니다. 2달 사이 개강을 미룬 게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달 개강한 충북대 의대는 아예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이번 학기 안에만 강의를 들으면 출석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이 개강을 미루거나 수업과 출석 기준을 완화하는 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과대학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북대는 유급 여부가 1년 단위로 결정되는 만큼 계절학기나 2학기 수업 개설을 통해 이번 학기 F학점을 받은 의대생을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의 노력에도 의대생들은 2달째 수업을 거부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을 쉴 각오로 휴학원을 제출했기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학생들의 휴학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분위기지만 정부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반영한 대입 모집 요강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야간과 주말 또 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4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오송 베스티안 병원의 추가 지정으로 청주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 2곳과 청원구와 상당구 각각 1곳씩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하며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른 시군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병의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걸었던 현수막도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현수막의 대부분은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 이전부터 이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문제와 자원 낭비 논란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재활용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폐건물 한쪽에 켜켜이 쌓인 현수막. 이번 총선 때 거리 곳곳에 내걸렸던 현수막을 최근 이틀 동안 수거한 겁니다. 500장이 넘는데 쌓아둔 이유가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진천구는 올해 처음으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현수막들은 다양한 건축 자재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식탁과 의자, 반려동물 전용 가구까지 만들 수 있는데 한 현수막 재활용 전문 업체 제안이 계기가 됐습니다. 식탁 덮개 하나에만 80장이 들어가 연간 최대 7만 장에 이르는 현수막 소각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6만 3천 그루나 약 9만 그루가 가까운 그런 나무를 산림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모두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진천과 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수요도 많이 없고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프랭카드 같은 게 오염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과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했던 청주와 충주도 방침을 바꿨습니다. 가방과 마대 등으로 만들어도 색상과 글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 선호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얼굴 들어가 있고 기호 이런 게 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친환경 현수막이 아니면 시공은 아니고요. 폴리에스터나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잘 썩지 않고 소각하면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현수막.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한 해 평균 45만 장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흉물로 여겨지곤 하죠. 충남 지역에서만 이러한 빈집들이 4,000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이러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성군 홍성읍의 한 주택. 나무들이 을씨년스럽게 집 전체를 뒤덮고 외벽은 무너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살던 주민들이 숨지거나 이사하면서 생기는 빈집들은 치안과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꼽힙니다. 이 집 역시 수년간 방치됐던 빈집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깨끗하게 고친 덕에 최신식 싱크대와 인덕션 레인지까지 새 집처럼 바뀌었습니다. 청양군에서 리모델링한 빈 집입니다. 이곳에서는 월세 10,000원만 내면 최대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증금도 없습니다. 전화 문의는 다수 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은 이 입주자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을 이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전 기준으로 충남도 내 빈집은 4,447동, 충남도가 2년 동안 2,300여 동을 정비했지만 농촌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빈집 수는 오히려 400동가량 늘었습니다. 도내 빈집은 서천군이 815동으로 가장 많고
홍성 500여 동, 태안과 당진, 논산이 300여 동 순으로 농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가 본격적인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주택당 최대 7천만 원씩 들여 빈집 30개 동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4년 이상 임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농이라든가 또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72억 원을 들여 빈집 철거 등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과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농촌 빈집과 인구 소멸, 취약계층 주거 문제 등 3마리의 토끼를 잡을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낡고 오래돼 사고 위험이 있는 충북도 내 취약시설 1,300여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2달 정도 이뤄지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 충청북도는 교통과 숙박, 복지, 어린이 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성을 집중 점검하고 긴급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정부 기준과 시민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 시설물을 선정했습니다.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으로 청주시와 괴산군이 선정됐습니다. 청주시는 100억 원을 들여 옥산면 소로지구에 돼지와 소, 사슴농장을 철거하고 마을회관과 다목적 광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괴산군 역시 52억 원을 투자해 성안면의 축사와 빈집을 정비하는 한편 5명의 홀몸 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과 주민건강 쉼터, 또 소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에도 북이면 장양지구가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180억 원을 들여 돼지와 소 축사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포도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곳, 바로 대전입니다. 전국 최대의 델라웨어 포도 산지인 대전 산내 지역인데요. 올겨울 좋지 않은 기상 조건을 이겨내고 달콤한 포도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포도나무 줄기가 비닐하우스를 뒤덮었고 보랏빛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기 발가락처럼 알알이 맺힌 포도알들은 계절을 앞질러 여름의 풍미를 머금었습니다. 전국 최대의 델라웨어 포도 산지인 대전 산내 지역에서 올해 첫 포도가 수확됐습니다. 지난 겨울 햇볕이 덜 들어 올해 생산량은 평년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도는 20브릭스를 훌쩍 넘겨 샤인머스켓보다도 달콤합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태비만을 사용을 해서 당도는 예전에 비하여 아주 좋은 편입니다. 포도는 보통 여름에 나지만 대전 산내 지역에서는 이보다 3개월 정도 수확이 빠릅니다. 상품성도 우수해 대전 산내에서 전국 델라웨어 포도의 80%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재배한 기술이 낮하고 밤에 온도 차이가 심해갖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델라웨어 재배하는 데는 아주 적정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산내 지역에서는 100곳 안팎의 농가가 농지 60헥타르에서 1년에 델라웨어 400톤가량을 생산합니다. 현재 델라웨어의 1kg당 가격은 5만 원 안팎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유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빠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 단위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돌봄은 물론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충북의 1인 가구는 35만 1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44.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기배송 도시락 제품 일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 5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굶지 마요 참치덮밥에서는 살모넬라균이,
하이라이스 앤 소시지에서는 대장균이, 그리고 부채살 수비드와 평양 비빔밥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각각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재고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산후관리사들이 퇴직금 체불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지역 산후관리사 파견업체 12곳 가운데 8곳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산후관리사 9명과 함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산후관리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무 시간 사이에 단기 노동자를 배치하는 수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 청주FC가 어제 저녁 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와 코리안컵 3라운드 경기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24일 거제FC를 2대0으로 꺾은 충북 청주FC는 대구를 맞아 16강 진출을 위한 단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충북 청주는 팀 전력상 정규리그와 코리안컵 모두 집중할 수 없어 이번 대구 원정에는 1.5군 선수들이 주로 출전했습니다. 음성군의 새로운 숙박시설인 트리하우스가 조성됩니다. 음성군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수레이산 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 2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호실별 최대 이용 인원은 4명으로 주변에 기존 나무들을 최대한 유지하고 테라스에는 족욕탕도 설치해 숲속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7년 조성된 수레이산 휴양림은 숲속의 집 16실과 오토캠핑장 36면,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 1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8일부터 열흘 동안 청주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6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전야제 기간에는 문화재조창 일원에서 축하 콘서트와 기록 특별 전시회 등이 열리고 통합기념일인 7월 1일에는 대규모 비전 선포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념행사 기간 지역 예술인 버스킹과 상생 직거래 장터, 또 책 읽는 청주 한마당과 시장과의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청주시 도심공원인 당산공원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청주시가 18억 원을 들여 대성동 당산공원에 자연석을 활용한 8m 높이의 인공폭포를 조성했으며 주변에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다양한 나무도 심었습니다. 또 야간에는 시민들이 폭포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이로써 청주 시내에 조성된 인공폭포는 운천폭포와 청석굴 폭포에 이어 3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청주 당산공원 인공폭포 준공식은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에 신앙서원 휴식시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앙서원 휴식시대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인 신앙서원을 활용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인문교육과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청주시의 문화사업으로 국가유산 활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대표 브랜드 사업 선정으로 3년 동안 국비 지원은 물론 사업 운영과 홍보 부문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영동 용두공원의 사면 보강 공사가 실시됩니다. 영동구는 내년 8월까지 86억 원을 들여 용두공원 사면 붕괴를 막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경관 조성을 위한 조경수도 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용두공원에서 운동장 방면 도로는 통행이 제한됩니다. 앞서 도로와 인접한 용두공원 사면은 안전보강구조물 노후화로 지난 2022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돼 왔습니다.
충주시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주 개발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농촌진흥청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까지 12억 원을 들여 지역 특산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